좀 이게 어둡습니다. 좀 반 튀기는 걸 빛반사를 줄이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약간 이렇게 수면 모드로 만들었고요. 부득이하게 잠잘 수 있습니다. 빨리 끝내드릴게요. 오늘 양이 4페이지에 해당하지만 오늘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없으니까 빨리 가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흥선대원군부터 진행을 할 건데요. 오늘 배울 페이지는 총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수업을 한다라기보다는 우리가 1학년 때 이미 배웠던 내용에서 수능에서는 무엇이 나오고 또 무엇은 좀 덜 중요한지 그거를 구별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용은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내가 시험 대비 공부해야 될 것, 그리고 필요 없는 것들을 구별 짓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흥선대원군입니다. 자, 국내 국외적으로 나라꼴이 엉망입니다. 특히 국외적으로는 이상하게 생긴 양놈의 배, 바로 이양선이 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생긴 양놈의 배들이 들어온다 해서 이양선입니다. 해양 칙령을 목적으로 또 우리에게 통상을 요구할 목적으로 들어왔지만 실제 우리의 배보다 10배, 20배 크다 보니까 공포감을 주기에는 아주 충분했습니다. 자, 그래서 드디어 고종이 왕이 됩니다. 고종이 우리가 12살에 왕이 되거든요. 보통 우리가 마마보이 이렇게 하는데 고종은 파파보이입니다. 고종의 아버지 이항 흥선대원군이 정권을 차지하게 하면서 여러 정책들을 펼칩니다. 우린 지금 이제 바로 이 흥선대원군 정책들을 볼 겁니다. 먼저 인사개혁으로는요, 안동 김씨 세도 가문을 제거하죠. 또 비변사를 축소합니다. 원래 비변사라는 것은 최고 권력기구였거든요. 비변사가 없어지면서 당시 최고 권력기구였던 의정부의 기능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비변사가 국방일을 담당했는데요. 일부 업무가 축소되거나 없어지게 되면서 다시 3군부가 부활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3군부는 그냥 쉽게 국방부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대전해통, 육전조례와 같은 법을 정리했고요. 서양의 화포를 도입하는 등 국방력 강화에도 힘썼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보셔야 될 게 바로 누구냐? 수치체제의 개편 부분이 되겠습니다. 흥선대원군은요, 흥선대원군 같은 경우에는 삼정의 문란을 한참 시기일 때 집권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삼정, 정치에 대한 거 전정, 토지에 대한 세금 전정, 군대 안 가는 거 대신에는 군포와 관련된 군정, 돈 빌려주고 갚게 하는 황곡, 이 업무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들 했습니다. 자, 전정은요 간단해요. 양전 사업을 실시합니다. 토지를 다시 측량해서 세금을 제대로 걷는 거죠. 당시는 세금만 제대로 걷어도 충분히 전정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호포제입니다. 군정은요 간단해요. 군포가 부족하니까 양반들에게도 군포를 징수합니다. 양반들의 불만이 컸겠죠. 황곡은 관리가 운영을 하니까 제대로 안 되니까 개인에게, 지역민에게 관리 주체를 바꿔버리게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사창제가 되겠습니다.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서원입니다. 서원은 대폭 정리합니다. 몇 개만 남겨놓고 다 없애버리죠. 서원을 정리하면서 민생은 안정됐고요. 국가 재정은 확충됐습니다. 농민들은 엄청 좋아했고요. 양반들은 엄청나게 싫어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으로 갈게요. 자, 밑으로 가면 흥선대원군. 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시험 공부하실 때요. 요 밑에 부분만 손으로 왔다 갔다 하는 밑에 부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경복궁 중건입니다. 임진왜란 때 불탔던 경복궁을 이제서야 중건합니다. 한 200여 만에. 누가 다 하기 싫어서 안 했을까요? 막대한 돈과 노동력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흥선대원군은 왕실의 권위를 살리고자 과감하게 시작합니다. 당시 백성들에게는 큰 고통이었지만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 후손들에게는 그래도 외국에서 손님이 오면 우리가 경복궁이라도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이 되었죠. 자, 경복궁 중건과 관련된 내용 5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농민을 공사에 동원했습니다. 부족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원하는 만큼 내세요라는 원납전을 신설했습니다. 기분대요. 일종의 강제성을 띄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일당 100, 즉 상평통보 100배에 해당하는 당백전을 발행합니다. 시중에 돈이 넘쳐나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물가가 급등하겠죠. 네 번째로 이 경복궁 중건은 고종 빼놓고 흥선대원군과 고종 빼놓고는 다 싫어했습니다. 양반도 싫어했고 백성도 싫어했습니다. 자, 이제 통상 수교 거부 정책입니다. 흥선대원군이 여러 가지 정책들 중에서 찬반이 갈리는 건 이거예요. 외세를 막았다라는 긍정적인 부분과 문호를 늦게 개방하면서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발전이 뒤처졌다는 좀 부정적인 부분이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는요, 여러분들 수능에서 또는 우리 학교 시험에서 2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첫 번째, 순서. 그리고 장군. 전쟁에서 승리한 활약한 장군들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박해입니다. 자, 박해는 종교를 진압하는 것을, 탄압하는 것을 박해라고 하죠. 천주교 신자들과 프랑스에서 건너온 선교사들을 일부 처형하게 됩니다. 여기에 화가 난 프랑스가 바로 쳐들어오죠. 당시 청나라 때문에 프랑스 군대가 중국에 와 있었거든요. 바로 들어옵니다.
자, 여기서 활약한 사람이 바로 한성근의 문수산성에서의 전투와 양현수 장군의 정족상선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 이름만 기억해 주세요. 한성근, 양현수. 실제 수능에서는 이름만 나옵니다. 자, 프랑스 애들은요 도망가면서 아주 깨알같이 챙길 건 다 챙겨갔네요. 바로 외교장과 도서도 약탈해 갔습니다. 이게 1866년입니다. 자, 다음은 남영군 묘 도굴 사건입니다. 독일 상인 오페르트가 통상을 요구하면서 흥선대원군의 아버지의 묘를 도굴했죠. 우리가 이 부분에서는요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남영군 묘 도굴 사건 때문에 결과적 서양에 대한 반감이 확산되었다. 자, 이게 여러분들 언제냐면 1868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너럴 쇼머노 사건이 먼저 있죠. 1866년입니다. 시기 때문에 화살표를 보면 제너럴 쇼머노 사건 다음 해가 남영군 묘 도굴 사건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 해가 신미양요가 되겠습니다. 신미양요 다음 해가 척화비. 이렇게 순서가 되는 겁니다. 헷갈리시면 안 되겠고요. 자, 제너럴 쇼머노가 되겠습니다. 간단해요. 미국 제너럴 쇼머노가요 평양에 와가지고요 우리를 죽이고요 물건을 훔쳐갑니다.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요? 우리가 깔끔하게 불태워줍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미국이 쳐들어오죠. 이걸 누가? 어재현 장군이 결사항전합니다. 자, 병인양요와 신미양요에서 승리한 흥선대원군은 화치를 영원히 하지 않겠다는 척화비를 건립함으로써 자신의 통상 수교거부 정책을 만천하에 드러내게 됩니다. 자, 밑에 보시면 통상 수교 거부 정책의 의의와 한계 뭐 이런 내용들 나와 있는데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영원히 문을 열 수는 없죠. 안 열 수는 없죠. 이제 우리가 영원히 문을 안 열 수는 없습니다. 이제 나라의 문호를 개방하는 내용을 보도록 할 건데요. 자, 강화도 조약의 배경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이거 하나 기억할까요? 운요호 사건이 되겠습니다. 화살표가 운요호 사건이 되겠습니다. 운요호는 간단해요. 운요호라는 배가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우리가 좀 폭탄 몇 번 쐈거든요. 맞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놈들이 막 운요호가 부서졌다고 생 난리를 칩니다. 배상을 해달라고 해서 돈이 없죠. 그래서 배상 대신 그들과 조약을 체결하는 걸로 퉁칩니다. 자, 강화도 조약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내용과 성격이죠. 그리고 그들의 부속 조약의 성격인데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은요 4가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조선을 자주국으로 명시했고요. 두 번째, 부산과 인천, 원산을 개항했습니다. 우리나라 해안을 지들 마음대로 측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기들이 잘못하면 자기들 날아가서 재판받습니다. 취해법권, 법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이 해안 측량권과 취해법권 이 2가지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불평등 조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고 나서도요 부록이 체결되는데요. 부록의 주로 내용은 일본인의 집단 거주지, 집단 지역, 함께 사는 곳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기에 개항장에서 자신들의 화폐를 유통할 수 있습니다. 조일무역 규칙은요 무관세를 허용합니다. 이렇듯 조일수호 조규 부록과 조일무역 규칙을 통해서 우리는 일본의 경제적 침탈에 직면하게 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자, 교재 보시면 자 우리가 1차 집필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렇게 교재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죠. 시험에는 요 앞에 내용은 안 나오고요. 요런 것만 나옵니다. 아, 또 왜? 자, 이런 내용만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앞에는 보기로 나올 것이고 뒤에 해당하는 내용을 쓰라는 문제. 공부하실 때 앞에 읽어보시고 뒤에 내용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미국과의 조약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요 중요한 게 이거예요, 여러분들. 조선 책략이라는 책 때문에 미국과의 수교를 했는데 이 책의 내용이 뭐냐? 청나라 외교관이 쓴 거야. 황준센이라고. 러시아가 조선을 침략할 것이다. 빨리 너희들은 조선을 막아줄, 러시아의 침략을 막아줄 미국과 친하게 지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죠. 그러면서 미국과의 수교가 체결됩니다. 선생님, 그럼 미국과의 수교는 청나라가 알선했네요. 맞습니다. 미국과의 수교의 내용이 4가지가 있습니다. 최국 대우, 제일 잘해주라. 그 어떤 나라보다 무조건 잘해주라. 그리고 우리 뒤에 이어서 조약을 체결한 나라와의 내용 중에 더 좋은 게 있으면 우리도 자동 적용되는, 자동 업그레이드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취해법권. 바로 이 최국 대우와 취해법권 때문에 불평등 조약입니다. 자, 좋은 것도 있어요. 최초로 관세를 부과했고요. 거중 조정권입니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의 좀 중요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도와주겠다는 건데요. 실제 안 도와줬죠. 일제가 우리를 꿀꺽 먹을 때는. 자, 그 뒤로도 이제 청나라, 영국, 독일 여러 나라들과의 불평등 조약이 체결이 됩니다. 개화 정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화파들이죠. 자, 여러분들은 온건개화파와 급진개화파를 비교하시면 되겠는데요. 과거에는 제가 이 온건개화파, 급진개화파의 이름들을 다 외워라 라고 얘기했었죠. 1학년 때는. 2학년 때는 이제 우리가 수능을 대비하는 입장에서 굳이 이름을 외우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1학년 때 시험 문제에서는 이름을 출제했었지만 이제 이 둘이를 비교하는 것만 좀 기억해 주세요. 자, 온건개화파는요 민씨 정권의 고위 관료를 차지하고 있었고요. 청나라와는 상당히 우호적이었습니다. 반면에 급진은 청해 내정 간섭과 청나라를 반대했었고요.
자, 온건개합파는 동양의 정신, 서양의 기술을 받아들이자는 동도 서기론에 입각하여 천천히 하자 점진적 개혁을 추구했습니다. 반면에 급진개합파는 시간이 아깝다. 과학 기술뿐만 아니라 사상과 제도도 적극적으로 수용하자. 어디처럼? 일본처럼.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따라하자고 주장했고요. 일본의 메이지 유신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걸 다 바꿔 문명 개화론을 주장했습니다. 자, 반면에 온건개합파들은요. 청해 양무운동 따라하자 중국의 몸뚱아리와 서양의 기술을 받아들이는 중체 서형론을 주장했습니다. 자, 중체 서형론과 동도 서기론은 비슷한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개화파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부터요. 드디어 개화 정책들이 추진하게 됩니다. 자, 정부의 개화 정책 추진 보겠습니다. 1880년에 통리 관할한다. 기무 중요한 일 개화를 얘기하죠. 아무는 관청이란 뜻입니다. 1880년에 통리 기무 아무냐는 신설 관청을 신설하여 개화를 추진하죠. 그 과정에서 군사 분야에서 5군영을 2용으로 축소했죠. 일부 좀 직장에서 잘린 사람도 있었겠죠. 그리고 별기군을 만듭니다. 얘들을 신식군대니까 이제 얘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구식군대라고 부르겠죠. 구식군인데 얘들이 이제 불만을 가지고 일으켰던 사건이 이모군란이 되겠습니다. 좀 이따 나오니까요. 자, 해외 파견입니다. 다른 나라는 얼마나 발전했는지 볼까? 이런 겁니다. 자, 이거는 나라에 파견된 사절단의 명칭 정도만 알아주세요. 자, 수신사 일본에 파견한 애들입니다. 특히 김홍집이 가서 조선 책략을 가지고 왔죠. 이것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미국과의 수교가 가능해진 겁니다. 자, 그리고 일본에 또 보내냈죠. 조사 시찰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나라에 간 애들은 영선사라고 부르고요. 미국에 간 애들을 법인사라고 부릅니다. 자, 이 중에서 하나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게 하나 있는데 바로 이 영선사가 되겠습니다. 영선사는 무기 제조법도 배우고요. 군사훈련법을 배워서 우리나라에다 근대적 공장인 근대적 무기 공장을 만들었습니다. 요거 정도 알아두시기 바라겠고요. 자, 다음은 작년 수능에 출제되었던 위정척사 운동입니다. 색깔을 바꿔서 할게요.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유생이 주도했다.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성격은 반외세 반민족 운동이었고 항일우병 운동으로 계승했다. 더 나아가서는요, 이들이 어디로 가냐면 바로 독립군까지 됩니다.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다. 자, 그럼 제가 학교 시험에는 이것만 내겠습니다. 보세요. 1860년대에는 대표적인 이 항로를 통해서 적들과 통상하지 말고 싸우자라는 내용이 전개가 됩니다. 1870년대는 강화도 조약 때문에요. 최익현이 일본과 서양이 똑같은 놈이다라는 외양 일체론을 주장하면서 개항을 반대했습니다. 1880년대에는 미국과의 수교를 주장하는 조선 책략이 유포되자 이만손을 비롯한 영남 지역의 만 명의 유생들이 절대 안 된다라는 개화 반대 운동을 벌였습니다. 이렇게만 기억해 주세요. 이제 이모군란입니다. 이모군란은요, 여러분들 이렇게만 공부할게요. 배경 공부할 때 시험 볼 때 공부해 주시고요. 결과. 특히 이제부터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그 사건에 따른 부수적인 조약들이 체결되거든요. 그 조약들을 잘 연결 지을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이모군란은요, 첫 번째 세금을 너무 많이 걷었어요. 백성들이 너무 힘들어했었죠. 두 번째 일본의 경제 침탈로 서민 생활이 힘들었습니다. 세 번째 구식군인들에 대한 차별이었죠. 이 세 가지가 원인이 됐습니다. 내가 이렇게 못 사는 이유가 일본 때문이야 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모군란이 일으키는 과정에서 일본인들을 죽이고 일본 공사관을 습격하는 사건도 발생했던 겁니다. 결과는 그냥 진압됐고요. 그래서 우리가 청해 내전 간섭을 받게 됩니다. 청나라 군대가 주둔하고요. 청나라 공군이 파견되고 청나라와 조청 승민 수용무역 장정을 치게 됩니다. 이 조약의 주요 경제적인 부분은요, 청나라 상인이 국내 어디서나 장사가 가능해집니다. 정확히 좀 어려운 말로 하면 내지 통상권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어렵게까지 기억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일본과도 조약을 체결합니다. 왜? 교관도 죽이고 공사관도 습격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본에 배상금을 지급하고 공사관의 경비병을 최초로 주둔하게 됩니다. 이모군란이었습니다. 갑신정변입니다. 자, 갑신정변은 배경이 5가지로 나눠서 배울게요. 왜 일어나냐? 첫 번째, 청나라의 내정 간섭이 심화되고 있었다. 두 번째, 개화 정책은 후퇴되고 있었고 급진개화파들의 입지는 좁아지고 있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던 청나라 군대가 일부 철수됐고요. 마치 일본이 도와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우정총국 파티 현장에서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게 되고요. 14개 개혁 정강을 발표하지만 청나라 군대가 돌아와서 몇일 만에 3일 만에 끝나버리게 됩니다. 자, 밑에 보시면 개화당이 추진한 14개조의 정강의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밑에 교재 사료 밑에 보시면 나와 있거든요. 공부하실 때는 그걸로 공부하시고요. 나중에 한번 쭉 읽어보시고 요거 하나만 보겠습니다. 바로 호조 중심의 재정에 일어나 세금을 한 군데에서만 내라. 지조법입니다. 자, 지조법은요, 세금 내는 방법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고요. 절대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토지제도의 개혁이 아닙니다. 이 토지제도의 개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싫어한 거죠. 이걸 했었어야죠, 토지제도의 개혁을.
이걸 안 해서 문제가 된 겁니다. 자, 해상공국이라는 보부상에게 주었던 특권을 이야기하겠죠. 자, 밑에 보시면 14개조 정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시험에는 밑에 보시면 14개조 정강이라고 나와 있죠. 시험에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부분들만 출제를 할 예정입니다. 왜? 수능에는 이런 부분들만 출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14개조 조약의 결과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한성 조약이 체결됩니다. 일본과 우리가 체결되는데요. 첫 번째 일본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고요. 일본 공사가 또 불탔습니다. 우리가 신축 비용을 부담하죠. 텐진 조약인데요. 텐진 조약은 청나라와 일본이 맺은 거야. 우리는 아니에요. 내용은 양국의 군대를 철수하고 서로 군대의 조선을 파견할 때 서로 통보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갑신정변은요, 지식인들이 모여서 위로부터의 개혁이었다. 하지만 한계가 있어요. 첫 번째, 일본에 의존했죠. 토지제도 개혁을 하지 않아서 민중의 지지를 얻지 못했습니다. 토지를 나눠준다고 했으면 민중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겠죠. 자, 이후로 우리나라는 여러 열강들의 침탈 장소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볼게요. 자, 청나라는 계속 간섭하죠. 일본도 계속. 러시아는 고종이 끌어들여요. 왜? 러시아를 끌어들이면 다른 나라를 좀 막아줄 것 같은 생각을 한 거죠. 자, 영국은 러시아가 내려온다라는 촉보를 입수하고 러시아를 못 내려오게 해서 거문도를 불법으로 점령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고종이 나름 개혁 정치를 실시했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요. 결국 1885년 갑신정변 이후에 조선을 가만히 놔두자라는 중립화론이 대두가 됩니다. 누가? 로션을 많이 발랐던 부들부들 부들러와 육일준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바로 오늘 수업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험 공부하실 때 제가 수업했던 내용을 위주로 공부하시면 서술형 푸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